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행히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 숨을 불어 넣어주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이며 조정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락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투자 원칙을 되새기고 더 강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우리의 투자 레벨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을 기대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와 2022년의 하락까지. 그때마다 시장은 하락했지만 결국 다시 회복했고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QQQ 같은 ETF는 기술주 위주의 성장성을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이 찾아왔지만 장기적으로 QQQ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이 세일할 때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고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QQQ는 역사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ETF이며 장기적으로 나스닥 기업들이 성장할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SCHD도 최근 며칠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죠. 주가가 내려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 좋은 ETF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복리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저렴하게 모아가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QQQ의 역사적인 성장률은 1999년 이후 연평균 약 13에서 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우상향했습니다. 지금의 하락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QQQ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성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정 후 반등은 항상 강했듯이 이번 하락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라고 말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SCHD와 같은 배당주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번 조정장에서 하락이 왔나 싶을 정도로 끄떡 없으셨을 텐데요. 저는 평소에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기술 대장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SCHD는 배당 성장을 중시하는 ETF로 투자하고 있는 주요 섹터로는 헬스케어, 금융, 필수 소비재, 에너지 등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전통 배당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섹터만 보아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슈드의 강점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주가 변동성이 QQQ보다는 낮다는 점입니다. 올해 SCHD와 QQQ의 주가 움직임을 볼게요.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QQQ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SCHD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스닥은 10% 이상 급락했고 QQQ 역시 이에 맞춰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슈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SCHD는 하락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간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과는 다르게 올해 보합 수준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도 하락을 잘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최근 1년 토털 리턴 차트로 볼까요? 상승과 하락의 폭을 떠나서 제가 의미 있게 보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QQQ가 하락할 때 슈드가 버텨주거나 상승하는 움직임입니다. 반대로 슈드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QQQ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ETF를 함께 투자한다면 계좌의 변동성은 낮추고 상승장에서의 수익률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주가 변동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가 슈드와 QQQ에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셨듯이 두 ETF는 주가 움직임에서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꽤나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즉, QQQ가 성장의 역할을 한다면 SCHD는 포트폴리오의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보유하면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 보다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배당주 70%, 성장주 30%로 포트폴리오를 심플하게 구성했는데요. 지금 제 투자금은 제 기준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과 성장만으로 배분해 놓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자산이 3배, 4배 더 늘어나게 된다면 채권이나 골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에 따라 성장주와 배당주의 비중을 조절해 보시고요. 더 세분화된 자산 배분을 원하신다면 채권이나 골드를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면서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저의 경우 SCHD는 상승하고 QQQ는 하락해서 현재 슈드의 비중이 70%를 조금 초과했는데요. 저는 올해 투자금을 연초에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 받게 될 배당금으로 슈드의 비중이 70%로 내려올 때까지 QQQ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시잖아요.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다면 거창하게 분기에 한 번, 단기나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정해놓은 비율이 맞춰질 때까지 비중이 떨어진 쪽을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나만의 원칙대로 매달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리밸런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만약 더 길어진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패닉셀링이라고 하죠. 하락장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패닉셀링을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반등을 놓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이나 불안에 의해 매도 결정을 내리면 내가 정한 투자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장기 투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패닉셀은 감정적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나은 성과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기적 등락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두려울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런 시기를 활용해 더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패닉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저렴해질 때 주식을 매수할수록 장기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점을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번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